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해외 원조 정부 개발 사업인데요. 이렇게 ODA라고 부릅니다.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국내 업체 사업 참여를 도와주고 주식 뭐 이런 금품을 받은 걸로 확인이 된 건데요. 미얀마의 K타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책정된 예산이 무려 760억. 이게 예정대로 진행이 됐다면 760억 원이 또 최순실 씨에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 ODA, Overseas Development Assistant. 오피셜에? 예, 오버시가 그러니까 아니고. 공적 내지는 정부 해서 지원, 개발 알았습니다, 지원. 선생님 그만하세요. 죄송합니다. 의원님 얼굴이 빨개졌어요, 지금. 아니, 내가 기사를 안 봐갖고. 제가 개요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제가 그게 2016년 작년 3월 달에 최순실 씨가 지금 어제 그 특검에 나갔던 이 유대사를 부릅니다. 그래서 혹시 그 미얀마 대사 갈 생각이 원래 뭐 하던 분인데요, 유대사? 원래는 삼성전기의 그 유럽 법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건 이따 얘기하기도 하고 불러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달인 작년 4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A4 용지 한 장으로 된 이 미얀마 내에 이 그 한류 사업을 프로젝트. 하는 그 계획서를 A4 용지 한 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를 보고 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 이거 좋은 아이템이 있다. 우리가 정말 방문하고 하니까 이거 한번 해봐.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요즘 그쪽에 한류 드라마도 잘 나가고 또 그 김치 보쌈도 잘 되고 하는데 이거 한번 해보십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년 5월 달에 이 미얀마 대사가 경질이 됩니다. 지금 후문에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있던 이순백 그 대사가 이 사업이 아직까지는 시기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대사가 교체가 되는데 알고 봤더니 그 대사가 3월 달에 최순실 씨가 면접을 받던 대사가 이 자리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렇게 하고 해서 진행이 됐는데 결국 9월 달 무렵에 이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그 무렵에 그 ODA 이 사업을 하는 게 누구냐 하면은 외교부의 하부 조직이라고 하는 코이카, 그 국제지원단에서 하는데, 이 국제지원단에서 이걸 하라 하는데, 우리가 봤더니만 안 된다, 이거 지금 시장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막았는 건데요. 결국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실패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만약에 됐다라고 하면은 760억이란 돈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 대사가 이 일을 해내면서 그와 같은 이권을 최순실 씨가 상당 부분 리베이트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결국 작년 3월부터 9월까지 있었던 일의 전모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는 그러면은 이게 근거가 다 나온 거예요? 그럼 저도 깜짝 놀라는 것이요. 사실 지금까지 이 최순실 씨에 대해서 혐의가 뭐였습니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이게 400억이 넘고 다른데 200억이 넘어서 430억을 뇌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갑자기 이게 그 체포영장을 받는데 뇌물이 아니고 알선수재란 듣도 보도 못한 죄명이 새로 나왔는 것이죠. 알선수재는 뭐냐 하면은 공무원이 범하는 것이 뇌물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아니면서도 업무와 관련해서 브로커를 해서 알선에 관해서 대가관계로 돈을 받는 것을 알선수재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큰가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는 처벌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새로운 혐의가 밝혀졌고 그것이 이른바 문화계의 국정농단을 넘어서 외교계의 국정농단 플러스 이권 개입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영역의 비밀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의 정치적 파장까지도 문제된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고민거리가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히 그 해외 개발 원조, 이른바 코이카를 통해서 이제 나가는 거죠. 코이카가 이제 집행단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정치권에서 좀 죄송하지만, 코이카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여기 나가는 돈은 이제 유엔에서 의무적으로 GDP의 몇 프로 정도로 해외 원조 하라라고 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좀 작게 하는 나라인데, 이른바 이 코이카를 통해서 나가는 돈이 눈먼 돈이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코이카를 통해서 해외 원조하는 돈들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거나 빼먹는 예.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죠. 바로 그 전 정권 때, 네. 이명박 정권 때 예. 박용준 왕차관이 그랬었죠. 네. 해외 자원외교 하면서 그래서 4자방 아니에요. 4대강 예. 자원외교, 예. 방위산업. 예. 세 가지. 예. 돈 다 빼돌렸죠.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게 더 웃기는 거는 그때는 그래도 예. 그 직책이 있는 사람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차관. 네. 지금은 이 최순실 그냥 강남 아줌마잖아요. 아무 직책이 없는 강남 아줌마가 모든 걸 기획하고 여기 보세요. 이걸 해먹으려고 3명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앉혀놓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그 유재경만 나왔는데. 유재경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지원하는 국제 코이카라고 그러죠. 예. 코이카 이사장도 최순실이 임명합니다. 앉혀요? 네, 앉히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을 앉히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걸 빼내기 위해서 두 사람한테 압력을 넣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앉혀놓고 뭔가 해먹으려는 말이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X를 해먹는다는 얘기죠.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통로로 사용한 거죠, 결국은. 근데 이게 최순실이 혼자 살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비호나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지금 대사 같은 경우도 대사를 임명하는 게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외교부에서 제청을 해서 대통령 임명하는 방법. 물론 국무회의를 다 통과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누구를 지명해서 앉힐 수 있는 그런 그전 정권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중앙일보 회장도 대사했었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그런 식이니까. 예. 예. 그거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순실의 동의든 아니면 제안이든 아니면 어떤 요청이든 좋게 표현해서 그런 걸 통해서 했다고 하는 게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 업무에까지 최순실이 손을 뻗쳐서 자기 이익을 개인적으로 취득하려고 했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유재경 대사가 면접 비슷하게 받는 자리에 이 사업에 실제 투자하려고 했던 회사의 대표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영태, 최순실, 그다음에 유재경 씨, 그리고 실제 최순실이 지금 주식 20%를 갖고 있다고 하는 모 회사, 예. 인모 씨죠, 그 사장이. 인모 씨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하기 전부터 뭔가 틀을 짜놓고 거기서 돈을 빼먹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완벽하게 마련해놓고 들어간 거죠. 근데 황당한 것은 이게 무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하고 들어갔는데 무산이 됐는데 얼마나 사업성이 없었으면 그렇게 밀어붙였는데 무산이 그러니까 코이카에서는 본인들이 반대했다고 얘기를 하고 유재경 대사는 본인이 또 반대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코이카에서 실사를 갔었나 봐요. 물론 이 최순실도 유재경과 함께 미리 실사를 가본 적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실사를 가봐서 사업성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또 어떤 다른 보도에 의하면 미얀마 정부에서 일정 부분 또 반대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사업이 불발이 되고 대통령이 2번째 미얀마 방문할 때 이걸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되면서 사업은 진행이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사를 임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코이카 이사장까지 임명하고 모든 걸 하나로 짜서 들어가려고 했던 최순실의 이런 국정농단의 그 모습이 우리 현 정부 또 현재 박근혜 정부의 어떤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충격적이잖아요, 너무.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요.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라 돈이 들어간 주식이니 잘 보관하라. 이 주식이 우리를 대대손손 먹고 살게 해줄 것이니 공증도 받아둬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대대손손 먹고 살게 해줄 것이다. 예. 그러니까 미얀마 K타운에다가 건물 지어가지고 거기 이권 개입하고 거기서 계속 나오는 커미션이나 또는 리베이트나 주구장창 먹고 살려고 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이건 장시호 씨의 얘기인데. 네. 헌재 변호인단은 끊임없이 고용태와 노승일 일당이 그 최순실을 이용하여 해먹으려다가 이제 그게 발각됐죠. 최순실에게 다 뒤집어 씌운다. 이 프레임이거든요. 네. 장시호 씨는 어떡합니까? 족한데 이거. 그 프레임에 안 들어가잖아요. 장시호 씨는 어떻게 해요? 그 프레임으로. 자, 시간이 몇 분밖에 없습니다. 자, 대대손손 먹고 살 거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걸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속내가 보이는 말이죠. 네. 그거를 예를 들어서 고영태 씨나 노승일 씨나 입장이 갈라진 사람들이 아니라 물론 장시호 씨도 저는 입장이 이제 재산을 또 갈라졌다고 추정하고 있지만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변호인단은 장시호 씨도 이제 어떻게 끼워넣어야 돼요. 거기다가. 그렇죠. 예, 그 프레임으로 가려면. 가족이지만 그다음부터 설명을 어떻게 하죠?